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모럴 해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용어가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금방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근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이 이런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자,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이 말은 그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 노블레스는 노블이라 하는 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블리제는 바로 이 오블리게이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노블은 영어로 귀족을 말하는 거고요. 오블리게이션은 의무를 말하는 거겠죠. 의무. 여러분들 뭐 잠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노블과 좀 비유되는 그런 단어가 novel 해서 novel 이건 소설이죠. 소설. 어쨌든 이 노블과 오블리게이션을 합치면은 어떤 그 귀족의 의무 이쯤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귀족이라는 계급은 없으니까 어떤 사회 지도층의 의무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 사회 지도층은 굉장히 명예를 많이 누리고 있죠. 명예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지도층이 그 누리는 명예만큼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과하는 의무도 훨씬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요.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좀 재미있고 좀 슬프고,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벌입니다. 100년 동안. 이게 바로 백년 전쟁인데, 이 100년간의 기나긴 전쟁을 치른 끝에 마침내 프랑스가 영국에 항복을 하죠. 이때 프랑스의 그 국경 도시 칼레가 있는데, 이 칼레가 영국군의 포위를 당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있었는데요. 에드워드 3세가 그동안 강하게 저항해왔던 이 프랑스의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칼레 시민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 왕비가 임신을 한 왕비였습니다. 이 왕비가 에드워드 3세에게 간청을 하죠.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자,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대신에 시민들 중 6명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데 누가 선뜻 나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처형을 당하겠노라.
하고 처형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이렇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그 칼레시의 시장, 또 변호사, 이런 귀족들이 앞장을 서서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나서게 되죠.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의 희생정신에 크게 감복해서 이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그 칼레의 시민입니다. 나중에 로댕이라는 그 조각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로댕이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을 만들게 되죠. 이때부터 칼레의 시민 하면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자,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죠. 자, 이때부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선진국 문화의 아주 명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선장이 먼저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도망을 치게 되죠. 이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고 다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화랑 정신,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어떤 선비 정신, 이런 부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화랑과 선비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죠. 그리고 이걸 당연하고 아주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화랑 관창이라고 있는데요. 이 관창이라는 화랑은 그 당시에 그 백제의 계백장군 하면은 당시에 아주 명장이었죠. 이 화랑 관창이 이 계백장군에게 대항을 합니다. 관창의 나이가 불과 10에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백장군한테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사로잡히게 되죠. 계백장군이 보니까 너무 어리고 용감해서 화랑 관창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놓아주면 다시 가고 결국은 계백장군이 관창의 목을 베죠. 그러면서 계백장군이 외칩니다. 신라는 이 화랑 같은 이런 위대한 정신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신라를 이기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비들도 조선시대 선비들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임진왜란이랄지 나중에 일제시대 때 그 구한말에 그 의병들의 어떤 장수로 기꺼이 선비들은 나섭니다. 그래서 이 화랑과 그 선비, 우리도 이런 자랑스러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목소리가 좀 높은 거죠. 자, 모럴 해저드 봅니다. 모럴 해저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럴 해저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모럴이란 말은 에모네요. 모럴이란 말은 도덕적인, 이런 뜻이고요. 해저드란 말은 어떤 위험이란 뜻이 있죠. 도덕적인.
자, 그래서 통상 이 부분 좀 띄워야 되겠네요. 그래 통상 모랄 해저드 하면은 도덕적인 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정신 상태 해이해졌다 이런 말을 하죠. 정신 상태나 아니 어떤 그 마음이 그 풀리거나 느슨해졌다 이런 말을 뜻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 지도층일수록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회 지도층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거나 노블레스 정신을 망각한다면은 그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믿고 따를 리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 지도층이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 지도층이 되면은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굳건히 살리고 또 모럴 해저드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살리고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정신들을 기억을 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